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광주의 한 공원. 약속이라도 한 듯 고양이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새소리와 바람, 흔들리는 풀잎. 호기심 가득한 녀석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죠. 안 돼. 아기.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도 금세 행복해집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묘연을 만나기도 하죠. 저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먼저 쟤한테 말을 걸었고 저희 만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광주의 한 식당가. 이 골목의 첫 손님은 언제나 고양이들입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 주변 길고양이들의 아침 식사부터 챙기는 사람들. 그렇지. 이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딱 보면 타이밍이 있어. 그 딱 잘 불었을 때 그 타이밍 맞춰야 돼. 물 더 부서지면 안 먹어. 아, 까다로워. 많이 까다로워요? 네, 엄청 까다로워요. 뭐 연어 들어간 거 절대 안 먹고요. 사료도 엄청 많이 바꿨어요. 가게 주변에서 그냥 돌보는 고양이인데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네, 쟤도 저희를 좋아하니까요. 쟤도 저희를 좋아해요. 거의 만 2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애살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새끼를 뵐 때마다 저희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떠넘기고 가는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침한 아가씨 같지만 알고 보면 홀몸이 아닌 오늘의 주인공 남묘를 소개합니다. 남묘가 나는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도 있고요. 여기 저희가 영업하는 장사하고 있는 가게에도 있어요. 반년 전 보호자들은 가게 근처에서 임신한 남묘를 발견하고 출산소를 마련해줬는데요. 얼마 후 남묘는 그곳에 5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귀가 유난히 컸던 요다와 애교 많은 홍일점 뗄랑이, 분홍코가 매력적인 기코, 영리한 기어기와 장난기 많은 촉새까지. 한날 한시에 태어난 5남매 고양이들, 아우 참 예쁘죠? 원장님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신다고요? 에이, 보호자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데요? 저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집에 데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데요. 집에서는 또 다른 남묘의 새끼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5남매가 태어나기 반년 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던 거죠. 저희 집이 규모가 3마리가 한계고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마리수도 한 3마리 정도? 이 친구가 알레르기도 있고 천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고양이가 늘어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5마리는 여기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뒤뜰에서 임시보호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진짜 좋은 뭐 입양 해주시는 좋은 분들 있으면 입양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실내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길고양이도 집고양이도 아닌 상태로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가장 바쁠 때죠.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뒷뜰로 접어들고 가게가 한산해지면 그제야 뒷뜰에 나가볼 여유가 생깁니다. 뒷뜰 문이 열리면 기다렸다는 듯 고양이들이 뛰어나옵니다. 이곳은 가게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공원.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함께 찾아오는 곳인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게 뒷뜰에서 보내는 녀석들에게는 최고의 친환경 놀이터죠. 널찍한 풀밭을 보자 신이 난 뗄랑이와 촉새는 술래잡기 놀이에 푹 빠졌네요. 이때 뭔가를 발견한 요다와 기혁이. 공원 일대 다른 고양이들도 일제히 시선 집중. 빠져든다. 아, 나무 위에 새였네요. 사냥감을 포착하자 잽싸게 나무를 오르는 녀석들. 야생 본능이 제대로 발휘되는데요. 나무는 이 맛에 타는 거지. 애들이 밖에 나오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요. 아무래도 확 트였고 뭐 뜯어먹을 뭐 이런 풀 같은 것도 있고 일단 나무에 붙은 새. 네, 최고 좋은 장난감인 것 같아요, 정말. 이때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남묘. 하지만 공원에서 뛰어노는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뿐인데요. 혹시 수차례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에 무리가 온 거는 아닐까요?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면은 앞에 6마리 낳은 걸 봤잖아요. 애가 하루하루 말라가고 새끼들 케어는 해야겠고 저한테 되게 짜증 많이 냈거든요. 맞아. 힘들면. 그리고 막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진짜 반쯤 퍼져가지고 그 짠한 모습으로 누워 잘 때. 근데 이번에도 텀 정말 짧게 또 새끼를 가졌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남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응? 또 새끼를 가졌어. 응? 그저 건강하게 출산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남매우는 보호자님한테 어떤 존재예요? 여기가 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생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새끼를 항상 이게 떠안겨 놓고 가긴 해도 그냥 볼 때마다 이뻐요. 중성화는 왜 안 하셨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걔네들이 남묘 배 사이에 누워가지고 쭈쭈비를 하고 있던 다음날 털이 뽑힌 채로 나타났어요. 지금 중성을 하면 젖을 못 주니까 젖 뛸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조금 기다린과 동시에 얘가 다시 나가서 지금 새끼를 배운 거예요. 출산 후 새끼들을 돌보다가도 발정기가 찾아오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남녀. 그렇게 타이밍을 놓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중성화를 하실 거예요? 이번에 진짜 중성화 저희 하고 싶어요. 정말 중성화 시키고 싶어요. 진짜. 진짜 중성화 시키고 너무 진짜 중성화. 요즘이라도 묻히고. 아 정말 중성화 시키고 싶어요 진짜로. 원래 로또 1등이 제가 첫 번째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남녀 중성화가 1번, 2번이 로또 1등. 이제 다시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 애기들. 놀이에 푹 빠져있는 녀석들을 다시 뒤뜰로 불러들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를 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리 와. 바로 맛있는 황태포 간식. 그리고 안전을 위해 다음 놀이 시간까지 문을 굳게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남녀는 왜 밖에 있는 걸까요? 뒷뜰 쪽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하악질을 하는 녀석. 임신한 뒤부터 자기 새끼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함께 생활했던 공간에는 잘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창고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끔 지붕을 타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새끼들의 기척이 들리면 심기가 불편해지죠. 그랬어. 알았어. 마주치기라도 하면 펀치를 날리는 녀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남묘의 이런 변화가 가장 당황스러운 건 5마리 새끼들입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가라고 하악질하고 이 새끼들이 좀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새끼들 두고 그 공간을 떠나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떠나고 계속 주변 맴돌면서 새끼들 보고 계속 나가라고 막 하악질하고 새끼들은 꿋꿋하게 안 나가고. 결국 자리를 양보한 남녀의 일상은 매 순간이 위험투성인데요. 근데 저기가 되게 좀 위험하긴 해요. 물도 보니까 좀 오염됐을 수 있고. 길에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히 남녀에게는 지원군이 꽤 많습니다. 녀석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식당 사장님들인데요. 동네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남녀가 굶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사료는 일부러 사신 거예요? 예, 안 키우는데 인터넷에 주문해서 주려고 샀어요. 저희가 챙겨주는 걸 보더니 조금 주변 인식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챙겨주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하다 보면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남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왔어. 맛있는 거 먹을까? 간식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묘의 보금자리는 이곳인가 봅니다. 확실히 식사 시간이 되니까 차가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식당 골목이라 점심 저녁만 되면 좀 유동하는 차가 많아요. 나중에 새끼 낳을 때도 좀 걱정되시겠어요? 네, 날도 추워지고 어디서 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그 시각, 남녀는 가게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창고 위에 놓아둔 밥을 먹으러 왔나 봅니다. 임신한 몸으로 떠돌다 보니 허기가 질만도 하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떠나는 녀석. 어디서 잠을 청할지 걱정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부터 보호자가 분주해 보입니다. 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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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을까? 매일 출근하자마자 맞아주던 남녀가 웬일인지 보이지 않는데요. 밤사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뒤로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여기로 갔다고? 쭉 뒤로 갔어. 가게 CCTV를 통해 남녀의 동선을 확인해 보는데요. 더 빨리. 원래 남묘가 부르면 오는데 계속 안 와가지고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찾으려고. 걱정 좀 되시나 봐요. 네, 요새 차가 많이 다니기 시작해서 좀 걱정은 돼요. 차를 잘 피한다고 해도 다칠까 봐. 큰 길 쪽으로 가봐. 어? 큰 길 쪽으로. 큰 길 쪽으로 안 나가는데. 차 밑에.
더 멀리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더 초조한데요. 남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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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양이 소리 들렸는데. 남묘? 드디어 발견? 니 말고 임마. 남매예요? 아니요. 저 알탕집 앞에 있는 그 얼룩한 고양이. 남묘. 우리 애옹이 못 봤어요? 우리 애옹이? 우리 남묘? 원래 못 봤는데. 아침부터 안 나와. 그래? 아까 떼꼴록이 밥 먹고 갔더만. 그랬어? 응. 뒤에 있던데. 왜 없을까? 몰라요. 그 후에도 남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커매요? 남묘. 남묘. 걱정있잖아.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고 좋다. 다시는 못 볼까 봐 이런 걱정도 되긴 해요. 왜냐면 영역 싸움에서 쫓겨나면 그 고양이가 못 오잖아요, 잘. 본인 혹시 그 남묘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하죠. 그 걱정하긴 하죠. 왜냐면 여기 주변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에 조금 제가 해코지 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하고. 이렇게 와 이쁘다 해갖고 오라고 해놓고 갑자기 발로 차려고 뛰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보호자들의 걱정도 깊어갑니다. 겨울에 새끼도 낳아야 되는데 좀 안전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낳을 새끼들 그다음에 케어해줄 수 있는 뭐 환경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고양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새끼랑 남묘랑 어떻게 조화롭게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케어해 주시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면의 가족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나흥식 수의사.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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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부터 이렇게 나으식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 방금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있던데. 제가 남묘예요. 제가 남묘? 네. 쟤 때문에 신청하신 거예요? 네. 배가 이렇게 불러 보이는데? 제가 지금 새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게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밖에서. 밥 주는 밖에서? 원래 뒤뜰에서 키웠었는데 네. 새끼를 베고 나니까 아, 네. 밖에 앞에 낳은 새끼 있거든요. 네네. 걔들 피해서 지금 빠지더라고요. 남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남매부터 만나볼까요? 이쪽이 그럼 애들 있는 공간이에요? 네. 밥그릇도 있고. 얘들, 절로,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요. 이 가게의 심쿵 포인트니까요.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힘들 수 있긴 한데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엄청난 청각적인 자극이거든요. 이런 소리? 막 이렇게 막 점프해서 막 이렇게 촉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이거 안 도망가. 이런 건 안 무섭거든요, 애들이 하나도. 여기 완전 놀이터네, 애들한테. 이거 보시면 저희 보일러관이거든요.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큰일 났어요. 지금 완전 스크래쳐가 되고 네, 이거는 동파 위험 생기실까 봐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겨울에 이제 또 한 번 더 손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또 손 보면 네. 안 건들면 다행인데 또 건들면 그렇죠. 이런 게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괜히. 공간이 좀 근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장사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안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 네. 귀엽네요, 귀여워. 근데 남묘라는 아이,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원래 캣맘 분 계세요. 잠깐 이제 임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임시 보호를 요청을 했구나.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걸 보고. 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가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여기 막 오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택당했다 그러거든요, 고양이한테. 고양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안심할 수 있는 공간, 세이프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공간. 저기 보면 이게 뭐 천막도 있고 숨을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자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 특히나 임신한 상태가 되면은 그게 더 중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영상 준비했다니까 근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좀 되게 사연이 되게 많네요. 그럼 고양이들의 생활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5남매의 임시 거처인 뒷뜰. 화장실도 그러니까 저런 것도 다 본능적인 거거든요. 화장실이 이제 저기 약간 작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쓰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자묘용 화장실에서 성묘용 화장실로 바꾸고 개수도 늘려놔야죠.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화장실 기다리다가 못 참으니까 뭐 근처에다가 실수를 네, 하는 거야. 맞아요. 냄새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문제. 화장실이 한 개니까 참다가 앞에서 싸버리는 약간 이런 난감한 상황. 매일 오후 녀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나가네. 와, 문 여니까 엄청 바로 나가는구나. 가게 근처에 있는 공원은 천연 놀이터이자 최애 공간이었는데요. 올라가는 나무 타는 연습. 우와. 이야, 진짜 나무 잘 탄다. 그 흔한 장난감 하나 없어도 다양한 자극을 느끼며 충분히 본능을 해소할 수 있었죠. 이리 와. 하지만 문제는 공원까지 가는 길목인데요. 따라간다. 아무리 보호자가 지켜보고 동행하더라도 곳곳에 위험 요소는 늘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 튀어나가다가 이면도로에서 차가 딱 받는 순간. 이게 이제 사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영국에도 외출형이 좀 많거든요. 걔네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사망의 1번이 뭐냐면은 교통사고. 근데 그 교통사고가 80%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집 밖. 애들은 너무 귀여운데 이게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아이들의 지금 일단 입양을 가는 게 중요하고 입양을 가기 위해서 뭐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접종이라든가 기생충 예방,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을 잘 보내는 게 좋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임신한 후부터 새끼들만 보면 경계하기 시작한 남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죠. 모성적인 감정이 강해지다 보니까 저런 방어적이면서 모성 공격성인 성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집 배에 있는 새끼에 대한 모성 공격성. 모성 공격성이라는 거는 좀 더 이 내 공간에 대해서 위협받는 그게 이제 내가 낳은 새끼든 아니면 사람이든 어떤 다른 고양이든 간에 지키려고 하는 이제 공격성을 말하는 모성 공격성. 새끼들을 피해 떠돌게 된 남묘의 생활은 위험이 가득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불안한 상황인데요. 위험한 상황들 이면도로에서. 왜냐하면 지금 임신했기 때문에 고양이들 평균적으로 4마리, 5마리 임신하니까 쟤만 예를 들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에서 지금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점점 문제가 커지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 진행할 거니까요. 네. 일단은 같이 열심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쌤의 특급 솔루션 시작해볼까요? 겨울은 항상 고양이들한테는 혹독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줄 수 있는 거는 겨울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어주고 제공을 해주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가겠지만 입양을 가기 전까지 날씨가 추워도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길고양이 월동 준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죠. 했어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고 갈 겁니다. 네. 먼저 스티로폼 크기에 맞춰 단열재를 잘라 내부에 깔아주고 일단 2개를 이어 붙인 뒤 겉면 전체를 단열재로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단프라 박스 안에 넣어 겉면을 테이프로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틈이 없게끔 막아줘요. 녀석들이 드나들 통로도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겨울집에 대한 설명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여기 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스토프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보온 효과도 있고 애들이 숨숨쉬처럼 지낼 수도 있죠. 지금 애들. 매서운 바람과 추위도 거뜬히 막아낼 겨울집. 야, 정말 아늑해 보이네요. 우와, 나도 만들래.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바깥 생활을 하는 오남매가 익숙해질 수 있게 미리 비치를 해두면 좋겠죠? 이것도 이쪽에 넣어서. 녀석들의 동선을 고려해 설치 완료. 이게 뭐야? 들어가고 싶게 생겼네. 와, 사이즈도 딱 좋네. 어둡고 좁고 상자고 이러니까. 딱 들어가고 싶은 마음. 화장실은 널찍한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모래도 새로 깔아주고요. 동파 위험이 있었던 파이프를 대체할 스크래처까지. 생애 첫 겨울을 보내는 오남매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계속 아이가 1년 동안 13마리나 출산을 했고 계속 반복되는 지금 출산으로 얘네들도 지금 또 중성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얘네들끼리 또 교배가 돼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중성화 수술, 그다음에 남묘도 아이들 속에 애들이 괜찮은지 출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이들 한번 다 체크해 볼까요? 네. 네. 드디어 오늘이 남녀네 가족 종합검진하는 날입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남묘의 검사가 시급했는데요. 먼저 초음파를 통해 새끼들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한시름 덜어주는 새 생명들의 심장 박동 소리. 남묘는 총 5마리의 새끼들을 품고 있었는데요.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겠죠?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힘들게 하진 않아요? 네네. 잘 됐고요, 잘했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사태아가 있어요. 사태아가 예, 이미 그 아이가 죽은 지가 좀 됐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근데 척추가 잘 안 보여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머리 크기를 봐도 이 아이 머리와 이 아이의 머리는 한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랬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자궁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산된 폐하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지금 자궁 쪽에 병변이 있다고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100번 맞아요. 근데 그 아이 주변으로 해서 어떤 나쁜 어떤 병변이 있거나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궁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순산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출산 경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편 오남매들의 중성화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뒷뜰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녀석들의 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묘가 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5마리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보호자의 고민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예측이 불가능한 남묘의 출산 장소. 일단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남묘가 이 공간을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이쪽 창문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항상 계시죠. 이쪽 라인에는 보호자님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은 일단 이쪽에서 아이가 이쪽 카운터 쪽 공간이 그래도 좀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공간 만들어 주고 아이가 좀 출산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푹신푹신하게 쿠션이 좀 들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의자 옆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아이가 아마 이쪽 이 의자 밑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담요 같은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도 좀 남묘야, 어디가 됐든 건강하게 출산하렴. 남묘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또 이제 출산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이제 뭐 아이들, 새끼들, 고양이, 이제 악갱이들 잘 돌봐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환경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꼭 남묘 다시는 임신과 출산에 예,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도록 중성화 꼭 하는 걸로 네, 약속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며칠 뒤 보호자들이 남묘의 출산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나오지 얼마 안 됐대. 아침에 나는 거.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광주를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쪽에 있어요. 아직 눈도 채 뜨지 못한 작은 생명들. 사태아로 인해 분만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보호자들의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4마리 전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그리고 사태아도 네, 애가 잘 밀어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건강하게 지금 어미젖 빨면서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순산에 성공한 남묘가 정말 대견하기만 합니다. 3번, 4번 받아봤는데도 그냥 새끼 태어날 때는 기분 좋네요. 이게 또 감당해야 할 새끼들이 늘어서 입이 늘어서 그런 게 걱정이긴 한데 새끼 낳은지 보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나흥식 수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했어요. 학생들 부모님하고 같이 병원 간 느낌이에요. 진짜 막 그 엄청 긴 책을 끝내는 느낌이에요. 네, 진짜 그 느낌이에요. 남묘와 새끼들 모두 건강한 묘생 보내길 바랄게요.